네, 가끔 가다가 이제 학생분들이 지도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거나 심사에서 많은 교수님들한테 이제 심사를 받고 와서 이게 고민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 교수님들이 왜 이러시나 싶을 정도로 좀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뒷골이 막 땡기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과 관련된 부분인데 대부분이 이제 이 문단과 문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희 연구소에 오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직접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문단과 문장의 차이와 얘네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논문을 서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심지어는 국어 국문학과 박사 과정에 계시는 현직 국어 교사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너무 동감한다고 너무 절실하게 느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시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논문 지도하시는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제일 제가 정말 가슴을 쥐어 짜도록 답답한 심정을 느끼게 하는 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문단하고 문장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문장은 영어로 센텐스죠. 센텐스. 그리고 문단은 영어로 이제 패러그랩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이 패러그랩이 모여서 하나의 섹션을 이루고 이 섹션들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하나의 챕터를 만들죠. 쉽게 말해서 얘는 문장은 뭐 내가 그랬다, 그랬다, 점 찍는 거. 요게 점으로 찍힌 거. 요게 문장이죠. 센텐스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더 모입니다. 문장들이. 그래서 여기 쭉 가서 쭉 가서 쭉 가서 여기서 점이 찍히고 줄바꿈 할 때 줄바꿈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서 점 찍고 여기서 다시 점 찍고 점 찍고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줄바꿈 하고 그래서 줄바꿈 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문장들의 조합 요게 바로 문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단들이 모입니다. 이런 문단들이 모여서 하나의 내용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섹션인 거죠. 그 섹션들이 모인 게 챕터가 되는 겁니다. 섹션은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림사 할 때 그런 절 말고 이런 문단들이 모인 최소 단위 그리고 그 절들이 모인 게 챕터, 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단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요게 하나의 문단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의 문단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꼭 아셔야 될 게 이 문단 하나는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단 하나가 만약에 여러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라든가 여러 문단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독자가 글을 읽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냥 좀 불편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죠. 이 문단 하나가 하나의 주제를 가집시다. 이렇게 약속을 만약에 한다면 이 문단으로 구성된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이 문단을 논리적 구성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얘가 하나의 주제, 얘가 하나의 주제, 얘가 하나의 주제,
얘가 하나의 주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아젠다를 세팅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도 쉽고 논리적으로 서술하기도 쉽다라는 거죠. 글을 많이 써보거나 글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성을 어떻게 정말 논문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가 하는 내용은 직접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1대1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죠. 보통 설명 이거 하나 해드리는데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죠. 딱 듣고 나면 와 이게 무슨 말인지 막 직방으로 알아듣겠다 이렇게 해서 어지간한 글들은 다 소화를 해냅니다.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100%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자, 연관 지어가지고 가끔가다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문단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문단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국어 학계에서 문단을 유지해라. 문단을 유지해라. 요런 말은 실제로 국어 학계에 계신 분들은 아세요. 문단을 유지해라. 야, 문단에서 삼천포로 빠지지 마라. 문단을 유지해라. 이런 말들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문단을 유지해라? 문단을 유지해라? 주제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그 문단이 내포하고 있는 한 문단이 가지는 그 하나의 주제를 잃지 마라. 이 뜻입니다. 문단을 유지해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문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문장들이 엄청나게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논문과 같이 상당히 논리적인 글.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 하는 어려운 미션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글들은 이 한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제시할 근거, 설명할 인용문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많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쭉 설명을 해서 이 문단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 주제를 잃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거를 요쯤에서 끊고 싶어도 문단을 유지를 해요. 끝까지 이 문단을 가지고 가는 거죠. 여기까지. 만약에 이 문단을 하다 보니까 이 문단이 끊어지지 않고 문장들의 조합으로 한 3페이지가 넘어가네? 이렇게까지 문단을 길게 할 필요는 없죠. 근거를 꼭 필요한 근거만 제시를 해주면 되죠. 얘는 그냥 나가리 시키면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꼭 들어갈 필요가 있다. 문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문단이 비록 길다 할지라도 이 문단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단을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 문단, 이 긴 문단을 길다 짧다 이걸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 문단이 내포하고 있는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설명이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설명이 너무 모질하지 않는가? 에 대한 부분에서 이 문단이 길다, 짧다 이런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고등학교 때 국어 성적이 제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본인이 국어에 대해서 거의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야, 이 문단이 너무 길어. 숨 막혀. 숨 막힌다. 야, 한 3-4줄 가면서 그냥 끊어. 여기서 끊어. 왜 끊는데요? 물어보면 야, 이거 너무 길어. 숨 막혀. 그래서 끊으라는 거예요. 이 주제를 지금 이렇게 되면 잃어버리는데 그게 본인이 숨 막힌대. 야, 이거 조금만 더 길었다가 그 교수님 질식사 하시겠어요.
병원에서도 의학에서도 도저히 사인을 모를 지경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코로나19보다 더한 엄청난 바이러스예요. 문단이 길어서 질식사하는. 숨 막힌대요. 막 골 때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단을 유지하라 이런 거 못 들어보신 것 같아요. 하여튼 숨 막힌대요. 너무 길어서. 꼴배기가 싫다 이거지. 그래서 한 대여섯 줄 정도 되면 무조건 끊으래요. 그럼 학생이 물어보면 되잖아요. 요 대여섯 줄 되면 문단을 무조건 끊어라라고 어떤 국어 교과서나 어떤 문법책에서 그러던가요? 교수님은 무슨 근거로 이거를 자꾸 여기서 대충 끊으라 그러세요? 국어학자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물어봤다가는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틀어지겠죠. 논문은 이제 저 뭐 건너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답답한 거예요. 저한테 오는 거죠. 아, 교수님이 이거 막 이래저래 막 여기저기 막 헤집어 놓는데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 문장의 의미를 잘 아실 텐데 그냥 제가 한번 써볼게요.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딱 내는 그 문장이 뭐냐면 자, 귀납적 서술에 의한 문단들의 연역적 추론. 이게 정답이에요. 귀납적 서술에 의한 문단. 이 문단이 이 문단들이죠, 들. 이 문단 하나하나가 다 연역적 추론을 위한 논리 구성의 재료들이 되는 거죠. 주제들이 되는 거예요. 근거들이 되는 거예요. 이 문단들이.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런다?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아젠다 세팅이 이제 옛날에 컴퓨터가 좀 없어가지고 질적 연구만 막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랬을 때 이제 뭐 롤 모델 정도 되는 논문 한 서너 개 베껴가지고 세팅한다. 그럴 때도 아젠다 세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아젠다 세팅이라는 것은 굉장히 논리 구성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훌륭한 서술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단을 결국에는 주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무 길어서도 안 되고 너무 짧아서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양으로 문단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문단을 유지할 때는 확실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비록 길다 하더라도 그 주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냥 세네 줄 넘어가면 내가 숨 막히니까 끊어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수님들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자기 눈에 꼴배기 싫어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위 학자라는 분이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막 해대면서 숨 막힌다. 코로나19보다 더 독한 바이러스에 문장이 길어서 숨이 막히는 이런 희한한 병을 만들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패러그래프라든지 또는 섹션이라든지 센텐스라든지 챕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아니 문장, 문단, 그 다음에 뭐 절, 장 이런 구조가 왜 나오겠어요? 한국만 있나? 아니라니까요. 센텐스, 패러그래프, 섹션, 챕터 영어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 공통 아니겠어요? 다 용도가 있어요. 장은 장대로의 역할이 있고 절은 절대로의 역할이 있고 문단은 문단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문장은 문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어떨 때 쓰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뭐 논문을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발표할 때 하고 페이퍼로 글을 쓸 때 하고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연구자의 입장이. 발표야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납득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납득시키는 게 아니 썰 풀어가지고 납득시키는 게 제일 쉬운 거 아니겠어요? 막 표정도 짓고
액션도 취하고 상대방 눈치 딱 봐가면서 발표하는 거는 정말 쉽단 말이에요. 근데 글로 납득시키기가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장의 역할, 절의 역할, 문단의 역할, 문장의 역할, 이 역할들을 충분하게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 내 심사위원이 꼴보기 싫다고 숨 막힌다고 막 문단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 어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눈치 봐 가면서 분위기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내 논문을 구성을 한다? 여러분, 내 논문은요, 내 논문은 내 자식이에요. 지금 내 자식이 뭣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막 물려가지고 그냥 막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이 학생분들은 뭐 그 심정이야 오죽하겠냐마는 내 자식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내 논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를 하고 내 논문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내 논문을 누구보다도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적을 한다고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옛날에 무슨 뭐 조선시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식민 통치 시대에 뭐 일제가 와가지고 막 내 가족들 다 잡아가는데 아이고 하고만 있는 딱 제가 말이 좀 심한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뭐 저라도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석박사 과정 쭉 따라가다가 학위는 받으실지언정 건강은 잃으시기 때문에 제가 건강 차원에서 스트레스 해소 겸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교수님이 그렇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이제 일부 교수님들이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학기마다 학생들이 고민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 고민 상담 한번 하면요 제가 이렇게 흥분이 돼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런 고민 상담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도 하지만 상담도 하다 보면 막 열받아요. 막 제가 성격 배려일 것 같아서 이 일을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골백 번 많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문장은 문장대로, 문단은 문단대로, 절은 절대로, 장은 잘대로 다 제각각 역할이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심하셔가지고 문단을 그냥 꼴보기 싫다고 숨 막힌다고 쪼개는 게 절대 아니다. 이 점을 좀 가슴 깊이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문단을 유지하는 이 주제를 잃지 않도록 문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문단에 대한 길이를 좀 조절할 수 있는 하지만 주제는 잃지 말아야 되는 이제 그런 실력을 여러분들이 계속 키워 나가시길 바랍니다.